인천은 가장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최대의 공항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거나 이곳에서 몇 시간 환승한다면 정말 편안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12시간만 머물면 방문객들은 공항 내 한국문화지구 공간을 완벽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토크를 통해 김치의 땅 자연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이곳의 전통 한식 노점도 놓치지 마세요. 한국 살아보니 일본과 너무 비교돼요. 남편 따라 억지로 한국 온 일본 여성, 한국 지하철에 경악하는데 해외 감동 사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수가 있어? 일본이 그렇게 싫은데 도대체 일본인인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한 일본 여성이 한국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일본 여성 유키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유키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 온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에서 공부했고 성실한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별 걱정 없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떠나 보내야 했던 사실에 대해 매우 힘들어했기에 주변에서 보이는 걱정 어린 시선과 관심도 모두 피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인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 남편은 요즘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취업 자리가 많은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해서 일본어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에 과감히 일본살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거죠.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일본 생활과는 달리 처음에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만드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일본인과 마음을 터놓고 한국에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친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는 것도 꺼려하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친구 사이에도 메신저로만 소통하고 전화번호 교환도 거의 안 하곤 하죠. 그리고 메신저로 대화를 해도 조금 곤란한 대화 내용이거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잘 떠들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거의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에 친절하고 매우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면 오히려 차갑게 느끼는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남편도 그러한 이유로 친구를 사귀는데 애를 먹고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생각했던 일본 생활과 다른 것에 많이 실망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하는 문학소녀였는데요. 키도 170cm 정도로 큰 편이고 골격도 꽤 커서 일본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여대생이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이니까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머 감각도 좋은 사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교양 강의를 듣다가 옆자리에 앉게 되어 만났는데 같은 조 과제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모도 멋있고 대화 중간중간 재미있게 말하는 모습에 호감이 느껴졌기에 상냥하게 잘 대해주었고 남편도 저의 큰 키와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나서 교우관계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일본에서 IT 회사에 취직을 하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 다니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본을 좋아했기에 일본으로 온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한국에서 고아로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한국을 떠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생활 방식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문화가 어떨 때는 편하지만 남편의 회사 생활에서는 매우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일본의 은행이나 관공서의 일 처리가 늦는 것이나 일본 겨울의 난방 방식이나 비싼 공공물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며 불만을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모국이고 저는 일본에서만 살아왔기에 처음에는 일본이 그렇구나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받아들였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불평불만이 많아지니까 저도 불쾌해졌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피해 때문에 무작정 일본을 싫어하는 기질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남편한테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가끔은 일본을 저렇게 싫어하는데 일본인인 나를 왜 만나서 결혼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문화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가 되고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현실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접하다 보니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었죠. 우리 둘의 관계가 이런 문화적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로 힘들었죠. 급기야 남편은 언젠가부터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에 대꾸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다르길래 매번 저러는지 몰라도 아내가 일본인인데 일본에 대해 저렇게 불평하는 모습에 저는 반감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국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같이 한국 가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대우도 일본에서 받는 것보다 좋고 한국은 일본보다 공공물가도 저렴하니 분명 살기 좋을 거라고 저를 설득했죠. 더구나 한국 회사에서 저희가 살 집도 아파트로 마련해준다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대학 때부터 성적도 좋았고 일본 회사에서도 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국어도 서투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몰랐기에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다니는 출판사 일이 딱히 저에게 잘 맞지는 않아서 직장은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제 직장도 있었기에 선뜻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서 저도 즐겨보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다를 거라 생각하는 마음도 컸기 때문이죠. 남편이 일본에 처음 와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제가 한국에서 겪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부부싸움으로 쌓인 저의 반감으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해 매우 안 좋은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남편의 일본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부부싸움도 많이 하다 보니 남편을 위해서 한 번은 용기를 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이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 살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잠깐 여행의 기분을 내기 위해 2박 3일 홍콩에 들러서 홍콩을 구경하고 한국으로 갔죠. 고향인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는데 홍콩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야경도 보면서 남편과 오랜만에 즐겁게 지내니 우울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깔끔한 걸 매우 좋아하는데 한국 공항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공공장소인데도 정말 반짝반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항이 깨끗하고 시설이 세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곳이냐고 물었더니 20년 된 공항이라고 하더군요. 20년이 넘었다는데 미래적인 건축 구조의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세련된 시설물들이 있어 놀랐죠. 집으로 가는데도 짐이 매우 크고 무거웠는데도 리무진 기사님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가 넓고 복잡하게 신경 쓸 것들이 없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일본은 왕복 2차선인 고속도로가 많고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이륜차가 다니기도 해서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뚫려 있고 이륜차도 안 보이고 리무진 버스도 깨끗하고 편안하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짐이 많아서 남편이 빨리 가서 미리 출입문을 열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도 없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남편도 힘든가 보다 생각하면서 겉으로 티는 못 내고 속으로 혼자 속상했죠. 그런데 공동 현관에 도착해서 남편이 어떤 번호를 누르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건 아파트 현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니까 한국은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도어락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남편이 말해주더군요. 모든 게 좀 일본과 달라서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벽에 달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받았더니 경비실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인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도어폰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체계적인 경비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생각해도 뭔가 변화하는 걸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변화를 주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숙소에는 도어락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안 쓰고 있거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남편에게 한국에서는 도어락을 다 쓰냐고 물었더니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도어락이라는 시스템이 보이고 나서 순식간에 퍼져서 대부분의 집들이 도어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웬만한 집은 다 썼던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파트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가정집이 작은 평수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 아파트는 정말 넓었죠. 한국이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좁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큰 집들은 드라마기 때문에 나오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집에 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거든요. 저는 한국 생활 초반에 한국어 학원과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많아서 제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용기가 생겨 집 근처 마트도 가보고 카페에도 들어가서 차를 마셔보기도 했지요. 한국 카페에 저는 또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카페가 정말 많았고 인테리어가 다들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느 곳을 갈까 즐거운 고민을 하곤 하죠. 그리고 카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다들 앉은 자리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있는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고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얼마 안 되었던 상태여서 충전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콘센트 사용은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라며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료 와이파이 번호가 있으니 그것도 사용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카페에서 전기 콘센트를 그냥 사용하면 주인이 전기도둑이라고 제지할 테니까요. 일본은 전기 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매우 비싸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동네 카페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일본에서는 내가 주문한 것 이외의 서비스들은 모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국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니 어느덧 초여름이 되어 날이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후덥지근한 기온이 참 불쾌하게 느껴지는 날씨였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더웠는지 에어컨을 작동시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껐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에어컨을 다시 켜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고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냈는데요. 정말 나중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일본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매우 저렴하더군요. 전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시 가스요금 같은 많은 공공요금들이 저렴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개월 생활해보니 일본에서 했던 남편의 불평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남편이 제가 쓸 신용카드가 필요할 테니 신청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으로 신용카드가 발송되어 바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은행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려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도 정말 신속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좋아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시키면 정말 금방 나오고 집에서 배달을 시켜도 조금만 기다리면 음식이 배달되니까. 마치 아파트 바로 옆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나?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도 저와 정말 비슷한 생각을 했기에 우리는 서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 다른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한국인들과도 금세 친해져서 학원에 적응하는 것도 매우 수월했죠. 하루는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어디서 사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어디서 파는지 아니까 학원 끝나고 같이 가서 사자면서 나간 김에 필요한 것 더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남일에 그다지 관심도 없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서 처음 만나면 매우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되니까 내가 지금 지구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나라에 온 건가? 라는 엉뚱한 생각도 가끔 듭니다. 하루는 집 근처 식당에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아주머니가 아유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네라면서 콜라 서비스를 주면서 식당에 자주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주머니가 처음 방문한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비스를 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메인 음식보다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그게 모두 다 서비스더군요. 일본에서는 우동집에서 나오는 절임. 반찬도 기본으로는 정말 조금만 주는데 추가하려면 뭐든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한국의 인심은 정말 후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남편 회사 부근에 갔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역은 정말 안전 그 자체였어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있었는데 지하철이 오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아서 불안함이 안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지하철역에 줄 서서 있을 때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엔 철로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들고 지하철로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불쾌했거든요. 더구나 요즘 이유 없는 사건 사고들도 많아서 갑자기 누가 날 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는데요. 스크린도어가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정말 시원하더군요. 모든 객차가 냉방이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온도에 맞추어서 객실을 골라서 탈 수도 있다니 이게 지하철이 맞나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지하철 내 공기도 쾌적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이런 것까지 차이를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 참,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정말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생각만 드는 요즘이지요. 한국에 조금씩 적응하다 보니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종종 내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절대 일본에서 다시 못 살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하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오사카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겨울의 한국 실내 생활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실내 바닥이 따뜻하다 보니 맨발로 집에서 다녀도 되고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감기 기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일본의 집들은 추워서 발난로, 털신 등 여러 가지 겨울 용품을 구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으니 부모님께 이번 겨울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의 한국 생활이 점점 기대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저의 한국 생활 이야기 종종 이곳에 남기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유키 씨의 사연을 들으니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생활이 만족하다니 다행이네요. 살다 보면 한국도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늘 행복한 신혼생활 즐기면 한국에서의 멋진 제2의 삶을 사세요. 화이팅!